다음 의혹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부정공빈 됐고 사냥꾼의 5인 사격이다. 이게 지금 근데 사격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데 총을 맞아서 죽었다는 건데 총구가 다르다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총 맞은 흔적이 없다라는 흔적도 없고 소리가 그렇게 났잖아. 났을 텐데. 맞아. 이거는 이것도 아닌 거네. 난 다음 가설이 재밌네요. 훅 넘어가자. 미스테리 교수가 되고 싶은 이런 것을. 외계인 납치. 이거 그렇지. 영화에도 나와요. 그 제보전화에 나오잖아요. 무슨 외계인? 완전 요거 참 재밌게 하죠. 찰지게 했어. 아니 처음에는 외계인인 거 아닌 것처럼 연기를 참 잘한 게 뭐? 야이 저씨 외계인? 이렇게 말하잖아. 언제나 마지막은 끝판왕은 외계인이야. 외계인이 할 짓 없어서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시체가 발견됐다는 게 아예 외계인은 아예 발견이 안 되겠죠. 외계인은? 네, 만약에 외계인이었다면 데리고 그냥 날랐어. 네. 근데 아니야. 시체 버릴 수도 있어. 타고 갔는데 무거울 수도 있잖아. 자 11년 만에 발견됐어. 11년 동안 못 찾았어. 실험할 거 다 하고 다시 와서 내려줄 수도 있잖아. 시체. 굳이 근데 시체를 11년 안에 실험을 다 했는데 살 가지고 뼈만 남았어? 6월이었잖아. 11년 만에 그 피부나 이런 건 다 부패됐을 거잖아. 근데 6월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은 원래 남아있어요. 100년 된 미라에도. 아니, 머리카락이랑 치아가 발견이 되지 않았어. 이빨이 다 뽑혔다고? 치아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치아 몇 개도 발견되지 않았고 일단 머리카락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면 혹시 이빨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야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알고 있는 치과 의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는 이가 있어도 그걸 어떤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빨을 없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계인은 그때도 관심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그 정도면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미스테리의 논란은 늘 외계인. 네, 외계인은 진짜 너무 뜬금없네요. 진짜 뜬금포야. 네. 나는 싫어. 나도 이런 헛소리야. 근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가설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네. 가설이고 넘어갑시다. 다음 가설은 범인은 여자다. 이거 뭐예요? 이거 되게 궁금하다. 이게 아이들의 시신에서 유골에서 이게 흉터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만약 성인 남자라든지 보통 이제 청소년의 남자라고 하면은 애들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굳이 그런 상처를 그렇게 많이 줄 만큼 폭행을 했을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인데 여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원력이 약하지. 네, 원력 약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지금 5명이나 되는데 이 인원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도구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가위로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 강대리가 가위로 찍었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생각난 건데 우철원군의 머리에 아까 내가 구멍 주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파인 자국이 되게 많았어. 근데 범행 도구가 똥망치라고 있어, 일명. 나도 그거 쓰는 거거든, 가끔. 용접할 때 쓰는 거야, 전기 용접할 때. 네. 전기 용접하고 그 똥을 탕탕탕 치면 똥이 떨어지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양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은 되게 뾰족하고 한쪽은 직사각형이야. 도끼, 그러니까 미니 도끼처럼 그렇게 납작해. 근데 그 납작한 부분으로 탁탁 찍은 것 같이 그런 상처들이 막 있었어. 그래서 용접하는 사람의 소행이다. 그거는 진짜 용접하는 사람만 쓸 수밖에 없는 망치거든. 저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근데 네가 말한 범인은 여자도 가위도 찍은 것 같진 않아,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였어도 5명 생각하긴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이 범행 장소가 여자가 이 말을 범행 장소가 지금 미저리야 미저리. 와룡산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와룡산에 애들이 가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어디서 죽여서 네. 옮겼다. 또 애들 주머니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뭐 영화에서는 뭐 빵이나 뭐 그런 걸로 표시를 했는데 그 주머니에 울룩불룩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 한 여자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애들을 유인해서? 먹을 걸로 유인하면 가장 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명씩 만약 여자라고 추정하고
왜 그랬을까요? 동기가 없잖아요.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 누가 그랬어 지금? 내가. 이 사이코패스가 이 시대 때는 개념이 안 잡혀 있었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래도 개념이 없다는 거지 그런 그러니까. 인종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응. 개념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때 당시 그냥 아, 못 이게 그냥 살인마. 파헤치지 못한 거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못 다가서고. 그렇죠. 그리고 유영철 때 비로소 사이코패스가 개념이 잡혔거든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범인은 여자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수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와룡산 할아버지 있잖아. 도롱뇽 갖다 주면 돈 준다던. 맞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주머니에 빵이 들어있었다면 거기에 수면제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걸 먹고 애들이 다 잠들었을 때 한 명씩 그때 당시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냐. 배고픈 시절. 배고팠지. 그때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 그쵸. 아이스크림도 50원 했어요. 갤러그가 50원 할 때야. 일단은 지금 자꾸 얘기가 새는데 그럼 범인이 여자일 리 없다는 거에 더 무게를 주시는 거죠? 저는 별로 여자. 저도 여성 혼자서 하기에는 네. 그죠? 저도 그래요. 네. 여자 혼자서 아이 5 상대하는 게 말이 안 그리고 엄청난 거구의 여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여자라면 눈에 띄었겠지? 또 여성은 다수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그치? 이런 범행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여자들은. 우리 나중에 사이코패스 진짜 해보자. 남자 비율이 많은지 여자 비율이 많은지. 여자 사이코패스도 많아. 근데 이것도 모르는 거야. 범인은 여자일 수도 있어. 가설이니까. 근데 일단은 아닌 걸로 저희 주장은 5명을 상대하기엔 좀 어려운 그림이다 하고 마지막 가설 볼까? 앵벌이. 앵벌이 및 노예 염전, 염전 노예. 근데 이런 거짓 제보가 되게 많았다면서. 되게 많았대. 네. 근데 이게 염전노예 이런 거는 진짜 지금도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 실종됐다가 많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다리 없으신 분들 보면 아 그때 소문이 되게 많았어. 좀 소름 끼치는 거 많아. 그 하반신 없으시면서 이렇게 뭐 약 파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거였지. 배에 잡혔지. 어선에 잡혔다가 탈출하다 잡혀서 하반신을 자르고 그냥 육지로 던져버렸다. 이래서 하반신 없이 이렇게 약을 팔러 다니신다. 네. 이거는 또 어부들 비하하는 어디든 나쁜 사람은 있으니까. 이것도 노예설. 좀 말이 안 되는 거는 굳이 반론을 제기하자면 그래 앵벌이 네. 이런 거. 앵벌이 해서 동시에 죽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시신을 일일이 또 모아놨다가 다시 묻고. 네, 다시 묻고 그러네. 얼마나 귀찮은 작업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그리고 또 전국이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얘네들 데리고 있겠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앵벌이는 다른 사람들이 얘네들을 봤다고 허위 제보 때문에 그런 가설이 생겼어요. 이것도 그림은 잘 안 그려져.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유명해서 여기서 그 뭐지? 그 얼굴 포스터 안 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봤지. 다 봤죠. 네. 기억이 안 나. 포스터 종류도 되게 많았어. 아,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사진 그 붙여져 있는 포스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을 정도면 건물급이야. 네, 앵벌이를 할 수가 없죠. 시킬 수가 없죠. 아이들도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얼굴 붙은 포스터 보고 방송에 엄마가 그렇게 나오는데 네,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때 당시 현상금이라 보상금이 3천만 원 정도였어. 3천만 집안채 값이에요, 오, 집안채 값. 근데 그러면은 이 잡아가도 다시 통화해내겠다. 그럼 이 돈이 근데 가족들이 전세값 빼고 막 이래서 모은 돈이야. 나라에서 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제 사건이 커지니까 인쇄비 뭐 이런 거 있잖아. 전단지, 인쇄비 이런 거는 뭐 많이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앵벌이설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범인이 만약에 시체를 옮겼다고 치자. 옮겼지 안 옮겼지는 모르겠다만 가정을 해보자. 옮겼어. 어디에선가 죽여서 옮겼다고 쳐. 그러면은 왜 11년 만에 옮겼냐? 11년만이 아닐 수도 있어. 5년 후거나 3년 후일 수도 있는데 발견된 게 11년 후인 거지. 그 시점은 11년이라는 그 사이에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그 봤을 때는 그 묻어져 있는 어떤 그 두께라고 해야 되나? 깊이. 네, 깊이를 봤을 때는
최근에 1, 2년 사이에 아마 묻은 거다. 묻은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따졌을 때 왜 10년 만에. 11년 만에 자기가 11년 만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나? 아니면은 이민을 갔나? 그 시기도 참 적절한 게 2002년이란 말이지. 2002년에 월드컵도 했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 숨긴 장소에 변화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럴 옮긴 수 있겠네. 거다. 왜냐면 개발은 계속 되고 뭐 증축을 할 수도 있고 뭐 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그거 멋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 개발이 상당히 빨리 됐을 거야. 그래서 개발한다는 소리 듣고 파무들 팔 걸 해서 자기가 용의자가 될 유력하게 될 거를 두려워해서 옮겼다. 그러면은 참 웃긴 게 왜 한 명은 굳이 따로 멀리 응. 거기서 그거는-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고 나는 이 정도면 5명 들어가겠지 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것도 의미가 있네. 그래서 한 이렇게 명을, 얕게 팠다는 한 명을 지금 멀찌감치. 교수님 표정이 난 너무 창피해. 자체는 얇게 팠다는 거잖아요. 음. 네. 구덩이 자체가. 그러면 이 가능성은 전에 묻었는데 침식과 하강에 의해서 쓸려 깎였다. 나가서 아니요. 그거는 그렇다고. 깎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덮었을 가능성이 그래? 더 높다고. 근데 메르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은 얕은 골짜기가 형성되는 곳이야. 토사가 잘 흘러내리는 곳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40cm 아래라고 했는데 원래 더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흘러내렸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야. 거기가 토사가 모이는 곳인지 아니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40cm를 땅을 팠던 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땅 파기 어려운 데라 그랬잖아.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땅 파기 어려운 곳인데 1m나 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얇게 팠던 네. 거. 하기는 어려운 데인데 두 그랬다면 개를 파기도 좀 그렇다. 네. 그랬다면 팠던 걸 옆을 더 파지. 그 당시에 발견 못했을 리가 없죠. 40cm라면. 매미 말대로 4명, 5명 다 들어갈 줄 알고 팠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입장이라면 만약에 안 되네. 그러면 옆에 좀 파내면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미 넣었는데 야, 이미 넣었어. 네, 이미 넣었는데 4명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시체 흔적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삽 흔적인데 뭐 이미 죽은 애들. 근데 내가 여기서 의문점 한 가지를 더 제시할게. 유골이 발견됐을 때 혈흔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어. 5까지 절대 혈흔의 흔적이 없었어. 절대라고 단언하실 수 절대. 있어요? 이건 국가수에서 발표한 거야. 너 국가수 알지? 알죠? 잘해. 그분들. 근데 혈흔이 그건 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가 말한 그 법의학 이거를 완전 깨고 있는 아저씨들이야. 뭐 압력도 있겠지만 그 위층에서. 근데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옮긴 거 아닐까? 저는 옮겼다고 봐요. 야,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면 얼마나 출혈이 심했을까? 근데 상의가 없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 맞아요? 몇 명은 상의가 옷이 발견이 안 됐다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뭐 신발은 또 막 8켤레가 발견되고 아니, 막 5켤레. 5켤레야? 네. 확실해? 그러니까 시신이 그날 4구가 발견이 됐고, 내구가. 예. 그리고 신발이 5켤레. 그리고 팬티가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옷도 그렇게 많이 삭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혈흔이 묻었던 옷은 빼낸 건가?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분리를 거기서 묻었다면?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 진짜 근데 어렵다 이거는. 거기서 묻었다면 굳이 옷을 벗겨서 그냥 묻었겠죠. 옷이 없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어디서 옮겨졌다라는 거기 걸. 일단 묻을 거면 같이 묻었을 거야. 굳이 그죠. 분리를 해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더 없다. 자, 봐봐. 이렇게 우리가 막 아마추어지만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정말 의문점 투성이야. 근데 여기서 그 교수님 있지? 네. 김가원 교수. 네. 카이스트 교수요? 김가원 교수가 뭐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야. 김가원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자고. 김가원 교수는 부모님을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그런 교수입니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번 김가원 교수가 돼보자는 거지. 들어보자. 김가원 교수가 주장했던 팩트 네. 근거가 뭐야? 가설이 뭔지 근거와 어쩌다 부모님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는지. 뭐 처음부터 부모님을 지목하진 않았을 거고 시작은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 건지 그렇게 구분을 먼저 줘요. 주다가 그럼 김가원 교수가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 사람인지. 네바다 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을 했어. 네. 93년도에.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물리심리학 박사 학위 취득 카이스트 교수였어 현직. 네. 그만큼 인정받던 사람인데.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였구나. 단순히 심리면 굳이 카이스트에 왜 있나 했죠. 물리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긴. 지금 아무런 지금 카이스트 교수만 해도 어떤 자리인데.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따지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만큼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데 그렇지. 믿음이 실렸던 것 같아. 이미 거기서 차용이 됐다는 것부터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 그분이 그렇게 가설을 내리게 된 동기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첫 번째. 인터뷰 장면에서 보시면은 소란 행위에 대해서 발언을 해요. 네. 이제 소란 행위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려고 아이들이 없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당연히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투표를 하러 갈 생각을 못하고 아이들을 먼저 찾으러 그렇지, 가겠죠.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소란을 피워서 투표를 못하게끔 할 의도로. 그래서 이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이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기초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가 되게 치열한 한 표 선거. 차이로도 떨어지고 붙고 할 그러니까 인구가 정도로 많지 않았나 봐. 그래서 한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숨기려는, 그러니까 실종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지. 맞는 말이야? 네. 그럴 수도 말이고. 있다는 거죠. 네. 판을 그렇죠. 짰어. 네네네. 어떻게 보면 판을 짠 거죠. 그리고 일단 경찰 초동수사 허점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참여를 한 거죠. 누가 참여를 했다는 거야? 김 교수가 김 교수가 이 계기로 해서 초동 수사가 어설퍼서 본인이 그리고 자기가 의협심에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았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김 교수가 생각했던 가설이 이제 종호 엄마의 행동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랬어. 일단 애들이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부터 이제 와룡산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종호 엄마는 오전 11시부터 아이들이 이제 사라졌다고 느껴서 그러니까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자, 정리해보면 오전 9시에 떠났어. 네. 그리고 11시에 불과 2시간 지났는데 종식군의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다면서 근데 이게 지금 영화에서는 종호고 종식 그 얘기를 안 했네. 진짜 실제는 종식이 어머니야. 그러니까 종식 어머니가 불과 2시간 만에 아이가 없어졌음을 직감을 했지. 그쵸. 그러고 찾아다녔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 안 가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네. 느낌이 싸한.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남자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가끔 약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문득 내가 불안한 생각이 들면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원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의심이야. 걱정이야. 걱정도 그렇고. 근데 정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좀 안 가잖아. 이해 안 가. 그쵸. 이상해. 2시간 만에 그리고 야 시골 아이들이야. 애들이 놀러 나가면 서울 애들도 한두 시간은 뭐 그럼 한두 시간 만에 들어오는. 시골 아이들이면은 나도 시골이지만 오전에 나가서
저녁 맞아. 7시? 해질녘에 들어가지. 이 정도에 들어와도 배고프지 아무 않지? 말 없어. 그것도 그러면 여기서 잠깐. 육감이 좀 맞으세요? 저요? 아니요. 황 교수님 맞으십니까? 아, 좀 여기 장난 아니에요. 촉은 좀 네, 이분은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근데 황 교수님은 약간 상상병인 것 같아서 저는. 뭔 상상병? 그러니까 상상을 되게 풍부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 궁금하면 되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거 같아. 그런 것보다 뭔가 할 때 꼭 전화를 해요. 네. 때려 맞춰 보는 거야. 10개 중에 2개 걸려라. 그럼 2개가 되게 크거든. 어떻게 맞췄지? 막 이런 거. 네. 딴 소리는 다 그냥 잡소리로 나온 거고. 뭐 어쨌거나. 종엄마의 행동은 일반 상식으로 상식적이진 봤을 때 않았다. 아이 듣고 지금 강대리님은 맞아요 그러면? 육감? 저는 잘 안 맞죠. 뭐야. 그냥 걱정만 어쨌거나 많죠, 그냥. 종엄마의 행동은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 종식이? 종식이. 종식이 어머님의 행동은 애가 나간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막 찾아다녔다는 거는 좀 이상해.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2달 뒤에 종식이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이제 종엄마가 이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전화. 이거 실제야? 네. 아, 그 영화에 나온 내용과 동일하게 또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나 그거 물어보는 거야. 네. 그 녹음 파일이 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제가 조사 결과에는 적혀 있거든요. 여보세요. 이제 전화를 받죠. 종식이가 엄마 불러요. 근데 이 상황 자체도 아들한테 행방을 모르는 아들한테 2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무덤덤하잖아요. 종호 엄마가 이제 종식이 엄마가 네 종호가 종식이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오케이. 혼선이 내가 지금 오는데 영화 속 인물로만 계속 얘기를 영화 하다 보니까 속에는 종호라고 나오고 실제 아이는 종식이야. 그러면 종호로 그냥 그래 통일하시죠. 종호 네. 이하 종호. 네. 이건 팩트잖아. 종식이로 해. 그럼 종식이 엄마가 네 종식이가 여기도 무덤덤해요. 종식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종식이 엄마가 어딘데 여기서 이제 전화가 17초 정도 뒤에 끊겨요. 공백이 있어.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은 녹음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위치 추적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김가원 교수는 의심을 할 만하지. 그쵸. 근데 일반 사람이 듣기에도 이상해. 아이를 잃은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무덤덤한 거야. 근데 좀, 이거에 대한 해명은 영화 끝에 나오잖아. 네, 그쵸. 해명은 나오죠. 그거 알고 이걸 들으면 이건 좀 없어 보여. 그렇긴 하다. 그리고요? 김 교수가 이제 집을 방문하게 돼요. 종식이의 집을 나름 조사를 하게 되죠. 이 방도 열어보고 뒤에 뭐 화장실도 가보고 실제로. 네. 하는데 여기서 집 창고에서 시멘트가 발견이 돼요. 영화에서랑 똑같네. 네. 시멘트가 발견이 되고 이제 시멘트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집을 이제 다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그리고 집 창고에서 시멘트가 발견이 돼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냥 뭐 시멘트를 보고 크게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 이것저것 뭐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하다 이제 집을 나서게 되죠. 나서게 되는 와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게 돼요.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그냥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종식의 아버지가 쫓아오게 되죠. 자기가 이제 배가 좀 아프다면서 여자 화장실이 바로 옆인데 그쪽으로 따라오게 돼요. 따라오다가 소변 볼 시간과 종식의 아버지는 대변을 본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너무 10초에서 15초가량 차이밖에 안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실을 좀 경계하는 듯한. 네. 그 정도로 계속 경계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서고 나서 김 교수가 이제 생각한 게 애들이 이제 너무 화장실을 경계를 하니까 시멘트도 발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밑에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확신을 하는구나. 네, 여기서 확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종식이네 어머니가 그날따라 문을 잠그고 나갔어요. 맞아. 네. 애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네. 그것도 11시경에 이제 잠그고 나간 거니까. 맞아. 의심되긴 할 거야, 실제로도. 그래서 김 교수가 종식의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완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난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한다. 네.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집안을 한번 파헤쳐보자. 네. 그래서 파헤치게 돼요. 실제로도. 네. 그때 당시가 1996년 1월경. 그렇지. 사건이 일어난 지 5년 지나서. 5년, 네. 응. 그 정도 돼서. 파낸 게 5년 지나서요? 황 교수는 당연히 이제 사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지른 행동이잖아요. 다 파헤쳤는데 결국에는 안 나오게 되죠. 영화상에는 구들장, 화장실 여기였잖아. 실제로는 집안 내부 주방, 거실 다 뜯어냈대. 들고 엎었네. 근데도 뭐 하나도 발견이 안 된 거야. 그거는 그 종식이 아버님이 동의하에 한 거. 동의하에 한 거죠. 근데 내가 김 교수 편이 아니라 정말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우리 아마추어지만 우리도 정말 머리 굴려도 이게 너무 의문점이 많잖아. 근데 경찰도 이거를 왜 집 파헤치는 걸 허락했냐 하면은 지들도 딱히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근데 나는 김 교수가 좀 불쌍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독박 씌운 거 아니야, 경찰이. 원래는 지들도 하고 싶었을 거야. 정말 근데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어. 그래. 영화적에서 긴장감이 드는 것도 이 점이잖아.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가 범인이었다면 그걸 숨기고 그렇게 사는 거면 그 묘한 집안 분위기 하면 그게 영화상에서도 긴장감으로 유발이 됐죠. 맞아. 그리고 실제로 설득력이 있어. 가족들도 이상하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애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막 찾아다니고 문도 잠그고 나갔어. 찾아다닐 동안에 문을 잠궜어. 근데 거기서 영화에서도 나오잖아. 원래 문을 잘 잠그고 다니시나요? 근데 주변 주민이 아니래. 아니다. 원래는 열고 다니는데 다 아는 집끼리 왜 문을 잠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너무 정황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또 찾아갔더니 화장실에 간다니까 엄청 의식을 했고 경계를 했고 뭔가 숨기는 눈빛을 보이니까 심리학자는 모든 게 다 의문스러웠고 공신력 있는 교수였으니까 경찰도 파보자. 지들도 딱히 이제 뭐 할 게 없거든. 무속인 말도 있는데 막 교수가 주장하면 파야지. 그럼 무속인 맞아. 무속인 말도 있는데. 그런데 다 팠는데 나오면 지네는 본전. 안 나오면 덮어 씌우고. 맞아. 그러니까 김 교수가 내가 봤을 때는 자꾸 말하지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참 용기가 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자기도 나름 노력한 사람인데 자기도 야 박사가 모를까 내가 분명히 부모 의심하면 난 사회에서 악의 축이 된다. 이거 아는데도 근데 해보자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음. 정신병자니 뭐 난 사이코 교수니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되게 막 내가 그거 교수가 된 것 같았어. 옹호하자면 그런 건데 또 거꾸로 하자면 어떡해. 명예욕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내가 이것만 밝히면 그러니까 너 말은 그거잖아. 네. 반이 이제 한 반에 50명이라고 쳐. 네. 근데 OX 퀴즈를 해. 1번 문제에서 문제를 냈는데 49명이 다 O로 가는 거야. 나만 X로 갔는데 나만 정답이면 나는 영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혼자 상품 다 타는 거 아니야? 네. 한 방에. 그런 거죠. 이 빗소리 들어가냐? 빗소리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좋죠? 참 좋아요. 이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사직서 교수직 사직을 하고 카이스트. 네, 그리고 심리학 협회에서도 제명. 제명당하죠. 근데 이로부터 이제 6년 뒤에 2002년 9월 26일에 유골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유골 발견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발견된 계기가 어떻게 됐냐고?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몇십만 명의 경찰 군인이 그 산을 완전 뒤집어 엎듯이 다 조사를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9월 26일에 발견이 되잖아요. 이게
발견된 계기가 어떤 40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언론에다가 와룡산 자락에 묘지가 있는 곳에 시체가 유골이 묻어 있다라고 제보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곳에 유골이 있다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해요.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가보게 되잖아요. 그날 바로 당일날 출발을 해요. 경찰들이랑. 그때 당시 경찰은 그러면은 범인은 2명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제보인 거 아니야? 제보인데 실제로 땅을 파봤더니 유골이 나온 거야. 그리고 제보한 사람 누군지 모르고 그렇지. 추정한다는 거니까. 요즘에 같은 시스템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그 사람이 문화일보 기자한테 제보를 한 거야. 네. 어디 그 묘지에 가면은 유골이 묻혀져 있을 것이다. 파봐라.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발견되진 않았어. 그 사람이 파라 그랬던 데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거기 실제로 묘지가 있었어요. 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묘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골이 묻힌 장소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완전 범인인 건데? 근데-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골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그 유골을 개구리 소년 유골이다라고 제보를 한 건지 아니면 유골이 묻혀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건지 그것도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줄게. 문화일보 기자한테 말했지. 여기 가면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나왔어. 그다 최초 발견자가 도토리 주스로 갔던 인근 주민이 발견한 거야. 바깥으로 뼈 조각이 나와 있는 거를. 근데 그 근처였던 거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거는 영화성 얘기인데. 아니야. 진짜로 도토리 발견한 주스로 갔다가 그런데 너무 그 와룡 근처도 아니고 그냥 와룡산에서 발견됐던 거야. 근데 문화일보에 제보했던 사람도 와룡산 어디에 파봐라. 근데 정확히 그 부분은 아니었고 도토리 주스로 갔던 주민에 의해 발견이 됐는데 얼추 비슷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이 범인이다 확신하고 몽타주를 뿌려. 전화 제보한 사람 몽타주를. 근데 이 사람이 자진 출두를 해. 자진 출두해가지고 정부의 음모론이다. 이걸 막 이제 제시하는 거야. 이때가 이제 60 때잖아. 그러니까 공화국. 정치에 이용을 한 거다. 애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감정을 했어. 또라이였네. 근데 어릴 적에 권투 이렇게 배우다가 머리를 맞아가지고 심하게 바보가 됐대요. 바보가 되었다는 하다 올.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 이제 판명이 났어. 네. 그리고 실제로도 서울역 이런 데서 노숙하던 사람이었고. 네. 신빙성이 그럴 것 같아요. 떨어지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맞은 것 같아. 발견됐다. 그건 맞아. 머리 충격, 정신 이상 좀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중 한 명이라고 그러면은 했는데. 이거는 얻어 걸렸다라고 봐야겠네요.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아까 전에 사건 개요 설명할 때 근처에 큰 돌 아래에 묻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되게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면 애초에 큰 돌 옆에를 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굳이 뭐 근처. 산소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묻었다면. 네. 얻어 걸렸다. 그건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진 출두할 정도면은 진작 나와. 진작 나왔겠죠. 어떻게 참았어 11년 동안? 그리고요. 아, 그렇게 끝이 자, 나죠. 해프닝을 냈고 지금 김가원 교수는 책을 내셨습니다. 아이들은 산에 가지 않았다가 책으로 출간되어 있네요. 근데 심리 교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 증거만 보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건 그렇네요. 자기 공부한 거에 맞췄을 것 같아.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받아들일 때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본인은 본인 전공 내에서 그런 근거를 찾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면 확신을 더
자기 걸 활용해서. 너무 자기 검증을 덜 하지 않았나. 근데 누가 봐도 정말 수상하잖아. 수상은 엄마가 한데. 이렇게 찾아다닌 건 진짜 좀 이상해. 네. 근데 경찰도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엄마 수상하다. 근데 겁이 나서 못했던 거지. 좀, 정황상. 네, 좀 다른 거는 거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전에 정황보다는 뭔가 물질적인 팩트와 네.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부모를 의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실을 알고 싶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유명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여기서 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을 때 지금 이 김 교수는 자기가 뒤집어 쓸 거를 각오하고 자기 가설을 제시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런 수많은 가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많은 가설들이 있어야지 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가설을 세운다는 거, 이 사람은 학자니까 학자의 기본이 가설 아니겠어요? 뭔가 그래. 이론을 정립을 할 때 학자로서 한 건데, 만약에 학자로서의 그런 거를 버리고 정황상 숨었다면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거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 그래. 그 갈릴레오도 그렇고 다 시대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 더 있다면 뭔가 지금 팩트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가설 세운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오류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근데 지금 이게 틀렸으니까 두들겨 맞는 거지. 맞았으면 또 달랐을 거거든.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오류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학자라면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자, 지금 그러면 그렇지 않다. 증거가 안 나왔다고 김 교수 말이 틀렸대. 증거가 그치? 안 있다고? 증거 하나도 발견 못했다고 김 교수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본인이 제시한 가설들에 의해서 지금 뭔가 행동을 했었을 때 결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기보다는 나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틀렸더라도 이 사람을 제명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능성을 계속 의문점을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이럴 수도 다각도. 있다라면. 근데 이게 한국 정서상 너무 안 맞는 거야. 자, 내가 아까 얘기하려던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김 교수는 땅을 다 파고 헤쳤는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사람이 돼버렸어. 네. 그러면은 종식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어딨어? 그거 단지 발견 안 됐다고? 종식군의 아버지도 알리바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라는 증거를 못 댔으니까 파자 이렇게 됐을 거야. 있어? 종식군 아버지 증거? 아니 증거는 아닌데 그냥 아니, 그 공장에서 일했다는 거 있었잖아. 그거는 근거 있어요. 금물질. 네. 있어? 그거는 실제로 근물집까지 작성된 게 있고 뭐 근데 근무까지 말을 할게요. 분명히 그때는 일을 했었다 그러고. 근데 우리조차도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정확히 한 번에 기억 못 하잖아요. 이게 어떤 그런 근무표라든지 그런 거에 하여 사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리하자면 그게 잘못됐고 잘했고가 아니라 제가 아까 아쉽다라고 한 점은 뭔가 자기가 내린 가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어쨌든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학자이지 않을까. 그러면 도팔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아닌 걸로 다 가는데 책까지 내고 이런 것들은 아집이다. 고집이고 고집이고 아집인 거 아닌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과 추론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제기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봐봐. 김 교수로 인해서 종식군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어. 종식군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평생 누명을 받고 살 수도 있었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느냐? 괜찮은 게 아니라 학자로서 진짜 나는 당연히 할 일을
나 가설을 제기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거는 보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 독박을 씌웠냐고. 그거지. 그게 저도, 문제죠. 네, 저도 학교에서 본인이 그냥 나간 건지 학교에서 내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소상 내쳤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봐요. 너무 이제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를, 부모를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정서상 안 맞아. 정서상. 분노를 했던 거지 국민들은. 결론적으로 지금 유골이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추론들과 가설들이 거짓인 이제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 교수에 대한 그 비판이 더 커지게 됐다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네, 결론적으로는. 의심을 할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김 교수는 학자로서의 신념, 뭐 그 속이 어땠건 간에 가설을 세운다는 거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정서상 그게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었고 결과가 또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회에서 제명이 됐고 근데 책을 내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주장하는 게 그 범인이 종식의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지금 결국 발견을 못 했잖아요. 범인을 못 찾아냈잖아요. 그게 이제 잊혀진다는 게 자기 생각에는 안 될 사건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책 내서 이제 본인의 얘기는 그거야. 잊혀져서 안 될 사건이기 때문에 책을 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살짝 불편했던 감정들이 있었잖아요. 굳이 이 얘기를 다시 영화화해서 감독이 노린 거 아니냐. 3대 위제 사건의 마지막으로 자기도 한번 이 슬픈 사건을 굳이 꺼내서 돈벌이를 이용해야 되겠느냐. 이거 지금 김가원 교수가 책 낸 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아. 자기는 슬퍼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 버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느꼈던 그거. 굳이 이거를 옛날에 시랜드 사건 났을 때도 H.O.T 노래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로도 의견이 분분했죠. 저 맨날 들었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영화적인 재미나 그거는 얘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무겁고 또 그래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영화가 너무 많이 얘기를 풀어내갖고 긴장감이 풀어졌다가 좀 슬펐다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해. 성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하는지가 없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려고 해서 마지막에는 맞아. 좀 너무 왜 그렇다면 금마무리. 네, 왜 그렇다면 굳이 그 영화상의 황 교수의 이야기를 넣었지? 이게 영화로 하려다 보니까 드라마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황 교수의 성장같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약간 김 교수. 그렇다면 아니 김 교수가 아니지. 박 PD 강 PD가 처음에 냉혈한으로 나오다가 점점 아이를 낳고 약간 연민이 있는 인물로 변하는 과정 플롯이 있어. 착한 코스프레로. 코스프레 그렇게 나오는데 황 교수는 약간 처음에는 정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권력욕이 있는 거고 또 나중에는 집착을 보이는 인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플롯이 있는데 근데 그런 영화적인 거를 말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를 감동을 보려고 했느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서 재미를 찾으려면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관객으로서. 사건이 무거우니까. 근데 우리가 불편했던 점 굳이 돈벌이로 이거를 유족의 슬픔을 뒤로 하고 영화화 했어야 했느냐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오늘은 평점 내기지 말고 그 부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어떤 거 같으세요?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거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쩐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다.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좋다? 나는 이걸 굳이 재미로만 만든 영화 같진 않아. 맞아. 감독이 재미만 준 건 아니야. 되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영화를 한 번 더 우리 나이 때는 다 알잖아 이 사건을. 네. 근데 요즘
그때 이제 신세대였던 애들은 모른다고. 네. 그런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잊지 말자. 네. 이런 효과를,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잖아. 경각심? 응. 그렇다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되지 굳이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다큐멘터리도 어떻게 보면 상업적 아니야? 청취율 올리려는 거잖아. 그럼 청취율을 올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요소하고는 상업적인 게 괴리가 있죠. 분리되는 거죠.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는 그리고 네. 수없이 많이 쏟아졌어.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3편이나 다뤘어, 너를.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근데 굳이 영화로 또 한 번 더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럼.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했을 때는 되게 오래전이고, 중간 텀이 아이들과 그것이 알고 싶다 막 다큐멘터리 쏟아졌을 때 텀이 되게 길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굳이 영화 감독이 그 사건을 영화의 소재로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있지. 거죠. 그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지금 그걸 예시가 한다라는 다큐멘터리로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영상 제작물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고수님은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경각심을 더 가지고 그 사건을 잊지 않아야 되고 초동수사나 이런 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자면 듣기 전에도 한 생각인데 수익금을 그런 데 써야 돼. 내가 그 생각도 했었어. 실종 사건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그 수익금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미 그 유골이 발견됐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 꼭 개구리 소년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실종 아동을 위한 아니거나 무슨 경찰에 장학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게 순환이 돼야지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사건으로 누군가 돈을 번다는 게 불편해. 나는 감독의 그 정신이라기보다는 그게 지금 내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 내 대본 작성하는 거랑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랑. 왜냐면 개구리 소년 사건에 후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 그때 당시. 그게 지금도 한 3천 얼마가 쌓여있대. 근데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잖아. 결국 지금 그 후원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다시 했대. 돌려달라고? 돈 돌려달라고.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지. 감독도. 나도 그런 마음이었고. 잊지 말자. 그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잊혀지면은 수사 공소시효는 물론 끝났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막 실제 사건과 동일하게 관심을 한 번이라도 더 갖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적인 기법이라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원앙 소리 같이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라도 예를 들어 이거는 뭐 그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아예 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그 약간 그 디아틀로프처럼? 예를 들면 화상 그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극적 요소를 좀 더 추가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게 그게 있다. 그러니까 연출이나 이런 거는 뒷부분이 조금 다른 데서 연출이 돼 있지만 지금 불편한 건 그거야. 일단 애들이야. 애들에 관한 얘기라 좀 더 감정적이 되는 것 같아. 우리 디아틀로프 했을 때랑 지금 사뭇 다른 거 알지? 한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인 것도 있고 애들이라는 것 자체에서 또 감정이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논점은 그거지. 누군가로 이 사건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불편해. 왜냐면 영화는 진짜 상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토해내야 돼.
영화를 이걸 토해내야지, 그래야지 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영화를 공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치, 맞아. 거는 공익이 진짜 아니야. 지금 아까 다큐멘터리 얘기한 것도 약간 공익에 가까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좋은 취지에서 했다면 토해내야 돼. 다큐멘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성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그에 비해서 다큐멘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에 대한 예를 그거는 예를 논점이 들면 아닌 거고. 어디에 돈은 연관이 안 져줄 그러니까 수가 당연히 그런데 상대적으로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상업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면 그게 자동적으로 흥행이 돼서 돈을 버는 거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벌린 거로 인해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나는 이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분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 돈을 벌려고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영화라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상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 영화야 지금 네. 장르가. 네. 물론 그게 상업 불편- 영화기는 하지. 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상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그 김 교수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영화가 나와서 더 좋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상업적도 있는데 당연히 상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윤승용이라는 큰 배우도 쓰는 거고. 그러면 이거 보자.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면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아까 말했잖아. 이미 사건이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 사건이 수사 종결 그냥 탁 안 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렇게라도 감독은 한 번이라도 관심을 더 갖고 가져서. 가져서 그 범위 그래도 한 번 더 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의 초동 수사의 허점 그런 것들을 다시 개선도 해줬으면 좋겠고 살인의 추억도 똑같잖아. 초동 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좋은 의도라면 돈을 토해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경찰에 기부를 하든지 어디다 써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조사를 안 해봤지 우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리고 근데 수익금 뭐 어디다 쓴다 했으면 기사가 뜨지 않았을까?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여튼 그래요. 제 생각은 영화는 무조건 상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불편하다. 그래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 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목 껴들고 계신데. 저는 약간 한고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상업적인 면도 완두파이 씨처럼 그게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살인 사건 자체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너무 쉽게 잊혀진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었는지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솔직히 저는 반 정도 될까 말까 봐요. 저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치. 근데 그만큼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상황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난 좀 더 크다고 봐.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약간 저는 효율이랑 이런 거가 당연히 인간성이 앞서면 당연히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지. 그거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과 그런 게 너무 물론 유족의 슬픔은 너무 슬프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이라던가 우리가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좀 더 우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어려운 영화였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자면 영화 짧게 해. 살인의 추억 있지. 응. 살인의 추억 오프닝 다 기억나? 시작할 때? 아니. 자, 살인의 추억이 91년에 10차 사건이 일어나고 끝났어. 근데 개구리 소녀는 91년에 시작이 됐어. 자, 봐봐. 살인의 추억 상상해봐. 처음에 시작할 때 송강호가 경운기 뒤에 타고 탈탈탈 가. 농길을. 거기에 꼬마 아이들 5명이 뛰어와. 아. 맞아요.
네, 그 일부러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나는 봉준호 감독이 참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 일부러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기사 본 것 명으로 같아요. 많은 얘기 해봤어요. 마지막에 좀 쉽지 않았어. 흥분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근데 두 분의 말이 둘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답이 없지. 또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꼭 그거는 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죠. 네. 그래야지 개선의 네. 가능성이 생기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무거운 주제로 넘어갔는데 많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이 리뷰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충분히 생각 들은 것 같아. 이거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하면 사실 그 상업 영화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그죠?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불편한 사람은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 안 보면 되는 선택권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신념과 그런 신념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무거운 주제가 됐는데 무섭기도 해. 그치 무섭기도 하지. 누가는 사이코패스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어찌 알아. 그죠? 봤겠지. 다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범인은 이 영화를 봤을 수도 있어. 네. 그쵸. 어우. 살해의 추억도 그렇고 그는 목소리도 그렇고. 이런 걸 노리려고 만드는 그런 것도 있대, 해외에서. 범인이 보고 어떤 자극받으라고. 심지어 그는 목소리는 마지막에 괴물인가? 목소리 넣어잖아요. 그는 목소리? 근데 강동원이 했다는 거에서 자꾸 몰입이 자꾸 깨져요. 그거 하고 실제로 마지막 영화 크랭크 그 올라갈 때 전에 그 녹음된 걸 틀어주잖아요. 실제 이 목소리는 실제 녹음된 그 목소리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영화 있잖아.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튀어나와라. 어쨌든 무거운 주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주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미스테리틱하고 좀 더 무섭고 서늘한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